보라는 종종 마을 변두리 개울가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만이 그녀의 말없는 슬픔을 알아주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매끄러운 바위에 걸터 앉아 조약돌 사이를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등을 비추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울물 소리에 그녀의 작은 속삭임이 묻혔습니다. 언제쯤이면 사람들은 내 얼굴 너머의 모습을 봐줄까? 평생 이렇게 혼자여야만 할까?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밭에서 돌아오는 마을 아낙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 보라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기 봐. 또 홍당문에 한 아낙이 속삭였습니다. 쯧쯧, 황소처럼 튼튼하기만 했지 저 얼굴 때문에 딱하기도 하지. 그 말들은 비수처럼 보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울물에 비친 자신의 붉은 얼굴이 오늘따라 더욱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보란의 마음속에는 남몰래 옆 마을 총각 민수를 향한 애틋한 감정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옆마을 총각인 민수는 장터에 나올 때나 들이를 할 때면 언제나 뭇 여성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보라는 멀찍이 서 그런 민수의 모습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그의 넓은 어깨,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팔뚝, 그리고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호탕한 웃음소리까지 보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언젠가 자신의 진심과 얼굴 뒤에 감춰진 다른 모습들을 알아봐 주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민수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산산조각 나곤 했습니다. 민수는 그야말로 반반한 사내였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다부진 체격, 서글서글한 눈매는 아니었지만 남자다운 선 굵은 이목구비가 처녀들의 애간장을 태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잠시 쉬며 우통이라도 벗어젖힐 때면 멀리서 물동이를 이고 가던 아낙네들조차 슬쩍 눈길을 주며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민수는 이런 자신의 인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머슴살이를 벗어나 번듯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외모뿐 아니라 실리 또한 챙겨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여인들의 추파와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며 은근히 그것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 남다른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젊고 아름다울 것, 둘째는 혼수와 함께 논밭이라도 제법 가져올 수 있을 것. 그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을 처녀들 중에 민수의 눈에 찰 만큼 아름다운 이들은 많았지만 그만한 재산을 가진 집안은 드물었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에 반해 잠시 마음이 동하다가도 처가의 가난을 떠올리면 금세 마음을 접곤 했습니다. 반대로 보란의 집안은 아버지가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하며 딸만 셋인 살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모아둔 약간의 논밭과 재산이 있었습니다. 딸의 외모 때문에 혼사가 쉽지 않을 것을 염려한 부모님이 보란을 위해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매쟁이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실속 있는 신부감으로 보란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인 조건만 따지자면 보란은 민수가 내건 기준의 절반 이상을 충족하는 유일한 처녀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보란의 재산은 아무런 매력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보란의 붉은 뺨과 얼굴 가득한 주근깨를 볼 때마다 속으로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런 얼굴을 평생 마주하고 살아야 한다니. 돈 몇 푼과 땅떼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차라리 평생 머슴으로 살지언정 그건 못할 짓이다. 민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장터에서 보란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보란이 수줍게 인사를 건네려 하자 민수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침을 뱉고는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의 등 뒤로 상처받은 듯 굳어버린 보란의 모습이 비쳤지만 그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딜 이라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민수의 속내와 오만함을 알면서도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민수가 너무 눈이 높고 인정머리가 없다고 뒤에서 수군거렸고, 또 어떤 이들은 보란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오죽하면 저리 잘난 민수가 저럴까 하며 외모 지상주의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보란의 부모님은 딸의 혼사를 위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수에게 슬쩍 의향을 떠보려 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민수는 마치 벌레 씹은 표정으로 딱 잘라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다른 건 몰라도 아침마다 봐야 하는 얼굴인데 사람 구실은 해야지요. 우리 집 개가 더 예쁘겠습니다. 라며 보란의 부모 면전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서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질고 잔인한 말과 소문은 결국 보란의 귀에까지 들어가 그녀의 여린 가슴에 칼날처럼 박혀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하도 보란이네는 땅도 있고 괜찮다더라 부추기는 바람에 민수는 정말 마지못해 보란의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저 구색만 맞추려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보란의 집 담벼락에 기대어 슬쩍 안을 엿보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나물 다듬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보란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문보다 더 못생겼잖아. 홍당무가 따로 없군. 민수는 속으로 혀를 차며 잔뜩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바로 그때 담벼락 근처에서 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인기척을 느낀 보란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낮부터 웬 도둑인가 싶어 당황한 그녀는 곁에 있던 물동이의 차가운 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담 너머로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벼락을 정통으로 맞은 민수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가워.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그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란 보란이 담 너머를 살폈고 물에 흠뻑 젖은 채 잔뜩 화가 나 씩씩거리는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그토록 마음에 품고 있던 민수임을 알아본 순간 보란의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졌고 어쩔 줄 몰라 허둥댔습니다. 아이고, 민수 총각.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담 밑에 누가 숨어 있길래 도둑인 줄 알고 그만. 민수는 젖은 옷을 불쾌하게 털어내며 퉁명스럽게 쏘아 붙였습니다. 됐소. 재수 없는 날이군.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소. 그는 더 이상 엮이기 싫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에 어쩔 줄 모르던 보라는 그런 민수를 보자 자기도 모르게 황급히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조금 전에 삶아 둔 옥수수와 고구마 몇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수 총각, 잠시만요. 변변찮지만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집에 계신 동생분들 갖다 주시면. 민수는 여전히 마뜩잖고 불쾌한 표정이었지만 내민 음식을 굳이 마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보란이 내민 옥수수와 고구마를 마치 마지못해 받는다는 듯이 대충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보란은 민수가 사라진 골목길 끝을 바라보며 망연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갑게 젖어버린 민수의 모습과 방금 전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그리고 그가 남긴 냉담한 반응이 뒤섞여 가슴이 복잡하게 뛰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보란의 마음은 설렘으로 잔뜩 부풀어 올랐습니다. 비록 민수에게 물벼락을 끼얹는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토록 연모하던 사람과 잠시나마 마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짧은 만남은 보란을 더욱더 피해야겠다는 그의 결심만 확고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물에 젖은 옷만큼이나 찝찝하고 불쾌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과 땅이 중요하다지만 저런 얼굴을 아침 저녁으로 평생 마주하고 살아야 한다니.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절대 안 될 일이야. 그는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문득 이 고을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난 처녀, 아랫마을 부잣집 딸 수지의 어여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했지. 까짓것 어떻게든 수지의 마음을 사로잡아 장가를 들어야겠다.
보란이네 땅 면 맞이기보다 그 편이 훨씬 낫지. 민수는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한편 보라는 방으로 돌아와서도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퉁명스럽게 굴었던 것은 갑자기 물벼락을 맞아 당황하고 화가 났기 때문일 뿐, 그가 옥수수와 고구마를 받아간 것은 분명 자신에게 아주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라고 제멋대로 해석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지만 섣불리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희망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그래, 내일은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민수 총각을 찾아가 봐야겠어. 오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제대로 사과도 하고 혹시라도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지. 보라는 부끄러움에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도 다음날 민수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보라는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평소와 달리 정성껏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너무 창백해 보일까 분도 조심스레 바르고 입술에는 연지도 아주 살짝 찍어 발랐습니다. 그리고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던 명절 때나 꺼내 입던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붉은 기가 도는 얼굴이었지만 어젯밤 민수가 자신의 마음을 아주 외면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작은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부풀게 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보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축복해주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민수가 주로 일하는 너른 논 근처에 다다르자 그녀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작은 언덕길 모퉁이를 막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라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웬 아름다운 처녀를 품에 꼭 끌어안고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보란이 한눈에 봐도 고운 자태의 그 처녀는 바로 민수가 그토록 마음에 품고 밤낮으로 그리던 아랫마을 제일의 미인 부잣집 딸 수지였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민수와 수지가 황급히 떨어졌고 그들은 막 모퉁이를 돌아선 보란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곱게 차려입은 보란을 발견하고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아니 오히려 귀찮고 더러운 것을 본 듯 차갑게 얼굴을 굳히며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눈길은커녕 단 한 번의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싸늘한 외면의 순간 보라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아찔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애써 부풀렸던 희망이 날카로운 바늘에 찔린 듯 터져버렸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보란을 보며 수지가 보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머, 이게 누구야? 홍당무 아니니?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꼴꼴 사납게시리. 수지는 조롱하는 표정을 감추지 않고 깔깔거리더니 민수의 팔짱을 보라니 보란듯이 꼭 끼며 재빨리 언덕 너머로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텅 빈 언덕길에 홀로 남겨진 보라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격렬한 고통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치욕스러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비오듯 쏟아졌고 보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흙먼지가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른 보라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의 작은 호숫가에 다다라서야 기진맥진하여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땅바닥을 치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서 이런 수모와 멸시까지 당해야 하는 걸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녀는 자신의 볼품없는 외모와 비참한 현실, 엇갈린 운명을 한탄하며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한참을 울어 눈물마저 마르고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을 무렵 보라는 문득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울음을 그치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앓는 소리가 분명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호숫가 무성한 수풀 옆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한 낯선 사내를 발견했다. 보란이 놀라 멈칫하며 다가가자 사내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그녀를 보았다. 그는 갈라지고 마른 입술을 간신히 움직여 목소리를 쥐어짜내듯 애원했다. 아가씨, 제발, 저, 살려주시오. 놈들이 저를 쫓아오고 있소. 부디, 저, 숨겨주시오. 제발. 사내는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정신을 잃을 듯 눈을 감았다. 갑작스러운 상황과 낯선 사내의 모습에 잠시 당황했던 보란이었지만 그의 절박한 눈빛과 온몸에 가득한 끔찍한 상처, 고통스러운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측은한 마음이 강하게 일었다. 방금 전 자신이 겪었던 서름과 수치심이 이 사내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는 이내 결심한 듯 사내의 팔을 잡아 부축해 일으켰다. 정신 차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힘을 내세요. 보라는 연약한 몸이었지만 온 힘을 다해 사내를 부축하여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행히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작은 방 암벽장 속에 그를 숨겼다. 보라는 사내에게 아버지의 낡은 옷이라도 내주며 갈아입도록 조심스럽게 도왔다. 피해졌고 해진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그녀는 사내의 몸 곳곳에 아물지 않은 깊고 심각한 상처들이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날카로운 것에 베인 자상과 둔기에 맞은 듯 시퍼런 멍 자국들이 온몸에 가득했다.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다. 보라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사내의 상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대체 무슨 일을 겪으셨기에 몸이 이리 상하셨습니까? 상처가 너무 깊고 많습니다. 제가 가진 변변찮은 약으로는 어림도 없을 듯한데. 그녀는 잠시 말을 머뭇거리다가 사내의 눈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선은 아무 걱정 마시고 여기에 숨어 안정을 취하세요.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앞으로는 제가 그냥 오라버니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사내는 기력이 거의 없는 듯 그저 감사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보라는 사내에게 묽은 미음을 쏘아 먹이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방 안에 숨어 지내게 된 사내의 이름은 강우였다. 강우는 자신을 오라버니라고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보란을 따뜻하고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못했지만 보란의 꾸밈 없고 순수한 친절 앞에서 그의 마음은 점차 녹아내렸다. 특히 그녀가 자신을 부르는 오라버니라는 다정한 호칭은 낯선 땅에서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던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잔잔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보라는 그런 강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그를 보살폈다. 매일 부지런히 약초를 캐다가 찧어 강우의 깊은 상처에 발라주고 깨끗한 천으로 정성껏 붕대를 갈아주었다. 밤에는 혹시 열이라도 오를까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했으며 그가 조금이라도 기력을 차릴 수 있도록 입맛을 돋우는 음식을 만들어 먹였다. 그녀의 손길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불평도 없었고 마치 오랫동안 알아온 친오라버니를 대하듯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강우는 그런 보란의 진심 어린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느 날 자신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보란의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던 강우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보란 아가씨는 참으로 고운 눈을 가졌소. 거짓 없고 깊고 맑은 그런 눈 말이오. 다만 그 고운 눈처럼 살결마저 희고 매끄러웠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이구려. 칭찬인 듯 아닌 듯 무심코 던진 그의 말이었다. 강우의 말에 보란의 얼굴에 순간 짙은 슬픔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강우가 악의 없이 한 말임을 알았지만 또다시 외모에 대한 평가를 듣는 것은 그녀에게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었다.
그녀는 쓰게 웃으며 상처를 매만지던 손길을 잠시 멈추고 대답했다. 오라버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얼굴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저를 함부로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멸시하는 것에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배어 있었다. 보란이 강우를 잃었듯 극진이 보살피는 동안에도 강우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날카로운 추격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 강우가 사라진 것을 알아챈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변 마을들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강우는 며칠 전 밤 그들과 필사적으로 맞서 싸우다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호숫가에서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다해 쓰러졌던 것을 때마침 그곳을 찾았던 보란이 발견하여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던 것이다. 강우의 운명은 이제 오롯이 보란의 손에 달려 있었다. 며칠이 지나 강우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아직 몸이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것이 답답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보란에게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주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마침장이 서는 날이라는 것을 안 강우는 보란에게 조심스럽게 장에 같이 가자고 청했다. 제가 짐이라도 들어드리지요. 보란은 강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놀랐지만 그의 안색이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을 보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으로 향하는 길, 강우는 보란과 나란히 걸으며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이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마을 사람들이 보란을 흘깃거리며 피하거나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수군거리며 그녀와 거리를 두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나란히 걸으려 하지 않았고 보란은 그런 상황에 익숙한 듯 혹은 체념한 듯 그저 묵묵히 혼자 외따로 떨어져 걷고 있었다. 경멸과 조롱이 섞인 눈빛들이 따갑게 느껴졌다. 강우는 보란을 향한 사람들의 노골적인 냉담함과 그 속에서 묵묵히 걷는 그녀의 외로운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저릿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살짝 뒤처져 걷던 보란을 돌아보며 일부러 더 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보란 아가씨, 왜 그리 멀찍이 떨어져 걷는 것이오? 이리 가까이 오셔서 내 곁에 나란히 섭시다. 내가 아가씨의 오라비가 되어주겠다. 약조하지 않았소. 오라비 된 자가 누이와 함께 걷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남들 시선이 무어 그리 대수겠소. 그는 보란이 자신의 옆으로 다가오자 마치 그녀를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어깨를 펴고 한층 더 당당하게 걸었다. 여전히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에게 간간히 말을 걸며 앞서 나갔다. 강우의 생각지도 못한 행동과 따뜻하고 배려 깊은 말에 보란은 깜짝 놀라 그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을 감싸 안아주고 당당하게 보호해 주려는 듯한 그의 듬직한 모습에 태어나서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뭉클하고 뜨거운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북받쳐 올랐다. 자신을 홍당무라 놀리고 벌레 보듯 피하기만 했던 사람들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 서서 함께 걸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보란의 눈시울이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지며 굵은 눈물방울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라버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다른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훔쳤다. 그런 보란의 모습에 강우의 마음 한구석 역시 찡하게 울렸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여리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이 아가씨가 더 이상 그깟 외모 때문에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내 반드시 이 은혜를 갚으리라. 언젠가 내 몸이 회복되고 상황이 나아지면 보란 아가씨가 가진 저 고운 마음씨만큼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꼭 도울 것이다. 강우는 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흐르는 눈물을 애써 소매로 훔쳐내는 보란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여 주었다.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사람들의 힐끔거리는 시선과 수군거림은 그치지 않았다. 저기 홍당무 좀 봐. 웬 낯선 사내랑 같이 다니네. 어머,
둘이 무슨 사이래? 저런 얼굴에도 붙는 사내가 있다니. 날카로운 말들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강우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보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씩씩하게 걸었다. 보라는 그런 강우의 모습에 속으로 또 한 번 감동했다. 며칠 뒤 몸이 제법 회복된 강우는 보란을 데리고 읍내에서 피부병과 안색 개선에 용하다는 약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얼굴을 곱게 가꾸는 특별한 미안수나 연고로 은근히 이름난 곳이었다. 약방 주인은 보란의 얼굴을 보자마자 처음에는 쯧쯧 혀를 차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강우의 비범한 행색을 보고는 태도를 바꾸어 그녀의 피부를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는 사뭇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이 아가씨 피부결 자체는 어린아이처럼 곱고 부드럽구먼유. 다만 열이 많아 붉은 기운이 너무 강하고 햇볕에 그을려 기미가 잔뜩 끼어서 그렇지 본래 바탕은 아주 좋은 피부유.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들은 강우가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인장, 듣던 대로 용하신 것 같구려. 이 아가씨의 얼굴을 저 맑은 눈처럼 깨끗하고 환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재와 방법을 총동원해 주시오. 비용은 얼마가 들든 조금도 걱정할 것 없이 내가 전부 지불하겠소. 그리고는 보란을 돌아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보란 아가씨,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내가 이끄는 대로 나를 믿고 따라와 주시겠소. 내가 아가씨를 온 힘을 다해 도울 것이오. 약방에서 처방받은 미안수와 연고를 꾸준히 바르는 것 외에도 강우는 보란에게 여러 가지를 제안했다. 약방의 처방도 중요하지만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려야 근본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 내 몸도 완전히 회복할 겸 이제부터 매일 아침 나와 함께 뒷산에 오릅시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내리고 땀을 흘리면 막혔던 기혈순환이 원활해져 얼굴의 붉은 기도 점차 가라앉을 것이오. 그리고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나와 함께 고요히 앉아 명상을 하는 것이오. 마음이 차분하고 평온해지면 남들의 말에 쉬이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얼굴빛도 자연스레 한결 밝고 맑아질 거요. 보라는 자신을 위해 이토록 세심하게 마음을 써주고 애써주는 강우에게 뭐라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벅찬 마음으로 그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깊고 따뜻한 마음에 감격하고 기뻐할 뿐이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언제나 자신의 곁에서 든든하게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강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 강우는 보란이 자신의 말에 따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을 바르고 힘들어도 묵묵히 산을 오르고 서툴지만 열심히 명상을 따라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간간히 보여주는 환한 미소를 보며 속으로 남몰래 놀라곤 했다. 짙은 붉은기와 무수한 주근깨 아래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단정하고 고운 이목구비와 진심으로 기쁠 때 반달처럼 예쁘게 휘어지는 맑은 눈매가 점차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보란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맑은 영혼에 새삼 감탄하며 그녀를 돕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산을 올랐다. 하루는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이른 아침이었다. 다른 날보다 더 가파른 산길을 오르던 보라는 숨이 차고 힘이 붙여 강우의 빠른 걸음을 따라가기가 벅찼다. 뒤처지는 보란의 거친 숨소리를 들은 강우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다. 자, 내 손을 잡으시오. 함께 가면 힘들지 않을 것이오. 보란이 수줍어하며 머뭇거리다 그의 손을 잡자 강우는 보란의 작고 예상외로 희고 부드러운 손의 감촉에 순간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늘 보던 붉은 얼굴과 달리 그녀의 손은 정갈하고 고왔다. 그는 보란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꼭 잡고 앞에서 듬직하게 이끌어주었다. 한참을 더 올라 두 사람은 맑은 물줄기가 시원하게 쏟아지는 작은 폭포역 너른 바위에 앉아 쉬기로 했다. 청량한 물소리와 숲의 상쾌한 공기에 보라는 금세 기분이 좋아져 신발을 벗고 차가운 폭포수에 발을 담그며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그러다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물과 바위를 폴짝 건너뛰려던 찰나 그만 발을 헛디뎌 짧은 비명을 지르며 휘청하다 물속으로 미끄러져 빠지고 말았다. 아,
물에 빠진 보란을 본 강우는 심장이 멎는 듯 놀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허우적거리는 보란을 단단히 붙잡아 건져 올렸다. 물에 흠뻑 젖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보란을 품에 안는 순간 강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다. 만약 자신이 없었다면 이 여인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아찔한 두려움과 동시에 그녀를 향한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깊은 연정을 명확히 깨달은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길 수 없었다. 젖은 보란의 놀란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그는 그녀에게 망설임 없이 깊고 뜨거운 입맞춤을 했다. 갑작스러운 입맞춤에 놀랐던 보란도 이내 그의 절절한 마음에 화답하듯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뜨겁게 입맞춤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따뜻한 체온과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며 한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애틋한 입맞춤과 다정한 몸짓을 나누었다. 잠시 후 거친 숨을 고른 강우가 보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보란아 씨. 아니, 이제는 보란이라 부르겠소. 보란아, 나 사실 그대에게 숨겨온 것이 있소. 나는 그저 뻐돌이 사내가 아니오. 실은 어명을 받고 이 고을 현감과 아전들의 부정을 은밀히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 파견된 암행어사요. 며칠 전 밤 그들의 사주를 받은 자객들에게 쫓기다 치명상을 입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그대가 나를 구해주었던 것이오. 강우는 보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을 이었다. 보란아, 처음에는 그저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고 그대의 착한 마음에 보답하려 했을 뿐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대의 진심과 숨겨진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제 나는 그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소. 미천하고 부족한 나지만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소. 부디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오. 강우의 갑작스러운 신분 고백과 진심 어린 청혼의 보란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글썽였다.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 전해 들은 보란의 어머니는 기쁨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못생긴 딸이 평생 시집도 못 가고 혼자 늙을까봐 밤낮으로 걱정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반듯한 데다 나라실까지 하는 높은 지위의 사위감을 얻게 되다니 그녀는 강우의 손을 몇 번이고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다. 강우는 보란과 그녀의 어머니 앞에서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다. 어머님, 그리고 보란아, 부디 염려마시오. 내가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고 이 고을의 부패한 관리와 백성을 괴롭히는 악당들을 모두 처단한 후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와 정식으로 예를 갖추고 보란이를 나의 소중한 아내로 맞이하겠소. 부디 그때까지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강우가 암행어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 있는 동안 보란은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가 남기고 간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성실히 따랐다. 매일 동이 특이 무섭게 일어나 뒷사례와 체력을 단련했고 저녁이면 약방에서 지어온 약재와 미안수로 얼굴과 피부를 정성껏 가꾸었으며 잠들기 전에는 강우와 함께 했던 것처럼 마음을 가다듬고 고요히 명상에 잠겼다. 강우를 향한 그리움과 그가 돌아오리라는 굳건한 믿음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그렇게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강우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꾸준한 노력은 실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지긋지긋하게 그녀를 괴롭혔던 의의 붉은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햇볕에 그을려 얼룩덜룩했던 피부는 마치 새로 태어난 듯 은처럼 희고 맑아졌으며 얼굴을 뒤덮었던 무수한 주근깨마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본래 고왔던 피부결이 되살아나고 감춰져 있던 또렷하고 단아한 이목구비가 온전히 드러나면서 그녀는 이전에 홍당무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 고을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가장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규수라 칭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몰라보게 예뻐진 보란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녀를 아는 모든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이전에는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멸시하던 마을 총각들이 이제는 너도 나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며 구애하기 위해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중매쟁이들의 발길 또한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보란의 마음속에는 오직 강우 한 사람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관직과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약속대로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뭇 사내들의 달콤한 구애에는 조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장터에 나갔던 민수가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보란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눈앞에 눈부시게 아리따운 처녀가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멸시했던 홍당무 보란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보고는 그 자리에 서서 입을 떡 벌리고 말았다. 질투심 많고 탐욕스러운 그의 눈이 탐욕과 후회로 번뜩였다. 저것이 정말 보란이란 말인가? 저렇게 천지개벽하듯 예뻐지다니. 게다가 저 집안 재산도 그대로일 테고 이런 보물을 내가 발로 차 버렸다니. 아니지, 아직 늦지 않았어. 이건 하늘이 내게 다시 내린 기회다. 그는 당장 보란에게 허겁지겁 다가가 예전의 오만함은 간데없이 비굴할 정도로 알랑거리며 능글맞게 말을 걸었다. 아니, 이게 누구요? 꽃처럼 오옅은 보란 아가씨 아니시오? 이야, 정말 몰라보게 예뻐지셨구려. 내가 눈이 띄었지. 이런 절세미인을 못 알아보고. 실은 내가 예전부터 아가씨를 남몰래 깊이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워낙 수조금이 많아 말도 못 꺼냈소. 부디 나의 진심을 받아주시어 나와 혼인해 주시오. 내 평생 아가씨 발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 드리겠소. 민수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얼굴과 말에 보라는 어이가 없어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의 앞에서 주눅 들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민수를 똑바로 쏘아보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다. 민수 총각, 어디 그 더러운 손 치우시지요. 예전에 나를 벌레만도 못하게 쳐다보며 멸시하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께 입에 담지 못할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을 내가 벌써 잊었을 줄 아시오? 나는 이미 100년 가약을 굳게 약속한 정인이 있소이다. 당신처럼 앞뒤가 다르고 속이 시커먼 속물에게는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으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 얼쩡거리지 마시오. 불쾌하기 짝이 없으니. 보라는 싸늘하게 말을 마치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넋이 나가 멍하니 서 있는 민수를 경멸하듯 그대로 지나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가버렸다.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져가는 보란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 마침내 강우가 길고 험난했던 암행어사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모두 마치고 돌아왔다. 그는 이 고을의 부패한 탐과 놀이들을 모조리 파직시키고 벌했으며 백성들을 괴롭히던 악당들을 소탕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양에서 높은 벼슬과 함께 큰 포상을 받아 금이 환영하는 길이었다.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그가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은 바로 보란의 집이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보란의 집 앞에 다다른 그는 문 앞에서 마주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이 밤낮으로 그토록 그리워했던 보란이라는 것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순간 숨을 멈추었다. 꼬박 1년 만에 다시 마주한 보란은 예전에 홍당무 같던 모습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숨 막히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 강우가 놀라움과 감격에 차 보란에게 다가서려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얼마 전 보란에게 망신을 당했던 민수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보란의 집 앞에서 그녀에게 무언가를 건네려 하며 귀찮게 치근덕거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보란은 그를 벌레 보듯 냉담하게 무시하고 있었지만 멀리서 그 모습만 본 강우의 눈에는 마치 민수가 변한 보란을 살뜰히 챙겨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강우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다. 내가 없는 사이 혹시 저자가 불안하고 불쾌한 마음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잠시뿐이었다. 보란이 귀찮다는 듯 민수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문 앞에 굳어 서 있는 강우를 발견한 것이다. 그토록 그리던 강우임을 알아본 순간 보란의 눈에는
뜨거운 반가움과 그리움의 눈물이 차올랐다. 강우 역시 오해가 풀리며 보란을 향한 애틋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한편 민수는 갑자기 나타난 강우의 위풍당당한 모습과 그가 입은 값비싸 보이는 비단 관복을 보고는 지레 겁을 먹고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황급히 주랭랑을 쳤다. 강우는 그런 민수를 한심하다는 듯 한번 쳐다본 뒤 곧바로 보란에게 달려가 그녀를 와락 힘껏 끌어안았다. 보란아. 나의 보란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홀로 기다리게 해서 내가 너무 늦었어.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떨리고 있었다. 강우의 단단하고 따뜻한 품에 안긴 보라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그리움과 온갖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오라버니, 강우님, 무사히 살아 돌아오셨군요.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참 만에 울음을 그친 보라는 강우에게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가 남긴 당부대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리고 뜻하지 않게 너무 예뻐진 후에 겪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성가신 일들에 대해 차근차근 털어놓았다. 보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은 강우는 그녀를 더욱 소중하게 가슴에 끌어안으며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구나. 나의 보란이가 그동안 일이 힘들게 했으며 나를 기다렸구나. 장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부터 평생 그대의 곁에서 그대를 굳건히 지켜주고 세상 누구보다 아껴줄 것이다. 다시는 그 누구도 나의 보란이를 함부로 대하거나 눈물 짓게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날 밤 길고 긴 기다림과 애끓는 그리움 끝에 드디어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슬픔, 외로움을 눈 녹듯 잊고 서로의 존재와 사랑을 뜨겁게 확인하며 그 어떤 밤보다도 애틋하고 열정적인 밤을 보냈다.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과 시련 속에서 더욱 깊어진 사랑은 두 사람을 영원히 하나로 굳게 묶어주었다. 얼마 후 강우는 약속대로 고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성대하고 예를 갖춘 혼례를 올리고 보란을 정식 부인으로 맞이했다. 예전에 얼굴 붉고 죽은 게 많다고 홍당무라 놀림받던 보란은 이제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가 되어 어엿한 정경 부인 마님이 되었고, 남편 강우의 변함없는 극진한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두 사람은 슬아의 옥동자 같은 아들 둘과 예쁜 딸 둘을 낳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백년해로하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외모 때문에 평생을 슬픔과 그늘 속에서 살았던 홍당무 보란의 이야기는 마침내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것이다.